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지금 나올 수 있는 분이 박근혜 전 대통령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거기 나가고 싶어 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자리 자체가 굉장히 좀 어색하지 않을까. 그래서 뭐 본인이 알아서 결정할 문제이긴 하지만 저 같으면 안 나갈 것 같고요. 네. 김건희 씨는 만약에 취임식장에 안 나오면 대형 사고죠. 만약에 부인이 안 나타난다고 그러면 대형 사고고요. 또 하나는 지금 기획 전시 회사를 하고 있는데 이건 바이든 대통령 부인하고는 경우가 다른 것 같습니다. 바이든 전 대통령은 거기 전문대학에서 교편을 잡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자기 일을 할 수 있는 거지만 기획 전시 회사를 계속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요. 뭐 어차피 약속한 대로 몸을 매우 낮추고 음지에서 일을 하는 게 맞죠. 아마 그렇게 갈 걸로 봅니다. 아니, 취임식에는 원래 가족이 네. 나오셔야 되는 거니까요. 그거는 저는 당연히 나오실 거라고 보고요. 네. 또 그러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네, 앞으로의 역할은 어떻게 규정이 될까요? 과거 이제 김건희 여사가 국민들께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미 그 배우자로서의 내조 역할에 충실하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 약속을 지키시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지난번에 그 취임식 준비위원회 때 아마 그때는 본격적으로 윤석열 정부가 시작하면서 국민께 공식적인 인사를 드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때 나오실 수 있는 가능성도 타진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벌써부터 5월 10일 있을 대통령 취임식에 열을 내기 시작한 윤석열 당선인과 국힘당. YTN 뉴스에 출연한 신경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식과 관련해 윤 당선인의 부인 김건희 씨의 참석 여부, 그리고 박근혜 씨에 대한 참석 여부에 대해 예측한 발언인데요. 5월 10일 대통령 취임식. 당연히 부인인 김건희 씨가 참석하는 게 맞죠. 또 참석하지 않는다면 그게 이상한 겁니다. 장모인 최은순까지 참석할지는 알 수 없는데요. 만일 장모 최 씨가 참석한다면 대박일 텐데 말이죠. 그리고 박근혜 씨는 과연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고 싶을까요? 자신을 구속시킨 전직 검사인 윤 당선인을 과연 축하해줄까 싶은데요. 전 전혀 가능성이 없다에 100원을 걸겠습니다. 차기 대통령으로 선출된 지 20일이 지났지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여론의 시각이 썩 곱지 않습니다. 당선인 시절에는 보통 취임을 앞둔 허니문 기간으로 보고 대다수 국민의 성원을 받으며 기대 지지율도 높게 치솟는데요. 비위로 탄핵당하고 수감 중인 박근혜, 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들도 당선인 시절에는 국민의 60% 이상의 기대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여론은 이례적으로 싸늘한데요. 30일, 윤 당선인은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5일에서 28일까지 조사한 한국리서치 정기여론조사에서 퇴임을 앞둔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정운영 평가와 호감도에서 모두 밀렸는데요. 역대 대통령 중 단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윤 당선인이 국정운영을 잘할 것이라는 응답은 39%, 못할 것이라는 응답은 50%였으며 11%는 판단을 유보했는데요. 대선 직후였던 2주 전 조사 결과와 비교할 때 국정운영을 잘할 것이라는 응답에 변화가 없었고 국정운영을 못할 것이라는 응답은 4%포인트나 증가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43%로 지난주 43%와 동일했는데요. 2월 넷째 주 이후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는 40% 중반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정운영에 대한 기대감과 관계없이 윤 당선인에게 호감이 간다는 비율은 32%였고 호감이 가지 않는다는 응답은 62%였는데요. 이는 문 대통령에 대한 호감도 48%보다 16%포인트 낮고 윤 당선인 국정운영 기대감 39%보다도 7%포인트나 낮은 결과였습니다. 윤 당선인이 국정운영을 잘할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 중에서도 19%는 윤 당선인에게 호감이 가지 않는다고 답했는데요. 반면 문재인 대통령에게 호감이 간다는 비율은 48%로 지난 조사 47% 대비 1%포인트 증가했습니다. 호감이 가지 않는다는 응답은 지난 조사보다 2%포인트 하락한 49%였는데요. 임기 시작 전인데도 윤 당선인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임기를 앞둔 당선인이 퇴임을 앞둔 대통령보다 지지율이 낮은 기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취임도 전에 국정운영 기대감이 떨어지고 있는 윤 당선인을 향해 지난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취임덕이라고 꼬집었는데요. 최 의원은 취임덕이라니 예상은 했지만 너무 빠른 아집과 무능, 독선과 전행의 결과라고 적어 윤 당선인이 취임도 전에 레임덕이 왔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렇게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하던 윤 당선인, 자신은 더한 비판과 비난을 감수해야 할 텐데요. 그게 어디 쉬운 일인지 겪어보면 알겠죠. 누구나 비판은 쉽지만 당하는 사람은 모르는 겁니다. 김준욱 처장에 대한 거취에 대해서 입장 표명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고 하는 국민적 여론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적 신뢰는 거의 바닥이라고 생각합니다. 책임은 공수처장도 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국민들 사이의 여론이 있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린 겁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30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와의 첫 만남에서 공수처에 대한 국민 신뢰가 바닥이다, 김진욱 공수처장이 거취를 밝히라는 여론이 있다고 몰아붙였습니다. 공수처는 독립기관이어서 보고가 아닌 간담회 형식을 취하는 자리였는데요. 간담회를 거부할 수도 있었지만 인수위의 압박으로 마지못해 진행됐습니다. 여론을 전하는 형식을 취했지만 윤석열 정부와 공수처 간의 평탄치 않은 동행을 예고했는데요. 인수위는 시종일관 공수처에 대한 불만을 성토하며 간담회 내내 공수처의 존폐까지 거론하며 압박했습니다. 인수위원들은 거취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김 처장이 작년 1월 인사청문회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공정성이 공수처의 생명줄이라고 밝혔는데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나온 발언입니다. 공수처가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된 기관이라는 점을 의식한 듯 거취를 압박한 게 아니라 여론을 전한 것뿐이라면서도 계속 질타했는데요. 공수처가 검찰, 경찰의 고위공직자 사건을 가져와 수사할 수 있도록 우선권을 인정한 법조항을 두고선 양측이 정면 충돌했습니다. 인수위는 공수처에게 지나친 권한을 준 독소 조항이어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공수처는 중복 수사를 막고 고위공직자를 우선 감시하도록 한 조항이라고 반박했는데요. 인수위는 또 공수처가 작년 여름 일부 기자들의 통신자료를 무차별적으로 조회했다고 지적했고 공수처는 통신자료 심사관 등을 도입해 통제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인수위는 공수처는 독립기관으로 폐지하거나 보완하는 건 모두 입법사안이고 국회의 몫이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첫 만남부터 질타를 쏟아낸 새 정부, 공수처와의 불편한 동거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윤석열 당선인과의 불편한 동거인 거죠. 공수처 내부에서는 새 정부에서 공수처의 입지가 더 좁아질 거라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가뜩이나 재구시를 못하는 공수처가 윤석열 정부에서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큰 거죠. 검찰 권한을 강화하고 그나마 견제가 가능한 공수처는 없애고 브레이크 없는 검찰 공화국의 질풍노도의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법무부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업무 보고를 할 수 있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 생각과 다르다. 글쎄, 법무부의 입장이라는 것이 현실에 저는 가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야 5월 9일이면 갈 사람이지만 우리 국실장들은 남을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이 처한 어려움을 아주 10분 이해합니다. 제 얘기는 뭐 수미일관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수사지휘권에 제 입장은 변함이 없고요. 법무장관의 직권으로 상설특검을 가동하실 계획도 있으시죠?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아무것도 한 게 없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뒷북치는 소리였습니다. 또 국회의원을 할까요?